안녕하세요. 영재론 기초영문법 실전 문제 초급편 제13장 전치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치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전치사란 뭐냐? 그럼 첫 번째 전치사의 개념과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는 뭐냐면요. in, at, for, one. 이 대표적인 전치사거든요. 이런 전치사는 앞에 위치하는 품사. 그래서 전치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에는 preposition이라고 합니다. 앞에 위치하는 품사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명사의 형태를 띱니다. 왜?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목적격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적격 명사를 형태를 띄어서 명사, 대명사, 동명사, 혹은 명사절의 목적격 명사로 쓰인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지사 다음에 목적격으로 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 특징이 뭔지 보도록 할게요. 전치사는요. 혼자서는 쓰일 수가 없습니다. 뒤에 뭐가 와야 돼요. 그리고 전치사는 반드시 목적격 명사 앞에 위치해야 된다. 뒤에 항상 목적어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목적격이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오는 목적격 명사와 함께 전치사구를 이룹니다. 뭐냐면 in the morning 이런 식으로 해서 전치사 구를 만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전치사 구는 어떤 품사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형용사구, 부사구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보시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전치사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법은 어떻게 되느냐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형용사적 기능입니다. 자, 형용사적 기능은 뭐죠?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형태의 전치사 이 구가 형용사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왜? 무거우니까. 무거워서 뒤에서 꾸며주는 거세요. 이거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죠. 영어는 무거우면 뒤로 갑니다. 그래서 desk and the classroom. 그 교실의 책상들은 교실에 in the classroom이라는 지금 전치사 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desk는 are too old. 너무 오래됐다, 낡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두 번째 부사적 기능. 이거는요, 그 전치사 구가 이번엔 부사의 기능을 합니다. 예를 보시면은 I finished the work with easy. 나는 일을 끝냈다. with easy, 쉽게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건 약간 수거처럼 많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with easy, 쉽게, on business, 사업차 이런 식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 표현에 대해서는 보실 기회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with easy, without word라는 지금 전치사 구를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부사적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전치사 묶음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치사 at, on, in입니다. 자, at는요, 특정한 시각이나 때의 한 순간을 나타내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school begins, 학교는 시작한다. 언제? at 9 o'clock sharp. 9시 정각에, 9시라는 특정한 시각을 나타내고 있죠. 이런 식으로 특정한 시각을 나타낼 때는 at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at the time, at this time of the year 이런 식으로 쓸 때는 at을 사용한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다른 예들 많이 있죠. at Christmas, 그 다음에 at night, at noon, at midnight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같은 표현들은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또 따로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볼까요? on입니다. on은요, 날짜, 요일, 특정한 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정한 날을 기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보시면 I was born on September 11. 나는 그 17일에 9월 17일에 태어났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지금 특정한 날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날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는 on을 쓴다. 그래서 on July 10 혹은 on a fine day. 자, fine 2로 고쳐주세요. fine day, 어느 화창한 날에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날짜와 요일, 특정한 날에는 on을 쓴다. 기억하시고, 자, 이는요, 년, 월, 계절 등 비교적 긴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년, 월, 계절에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So he was born in 1952. 이런 식으로 년 앞에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 March, 3월에, 그 다음에 in winter 이런 식으로 계절, 년, 월에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전체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요, in과 within 보시면 자, 의미가 비슷할 것 같죠? 왜? in, within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약간 다릅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요, in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뭐뭐 후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주로 미래 시제에 쓰입니다. 그래서 I will see you again. 난 널 다시 볼 거야. in a week. 일주일 내가 아니고 이때는 일주일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기억하세요. in은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within은 이내에라고 해서 시간의 한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you must pay the bill. 너 청구서를 이제 값을 지불해야 돼. within a week. 일주일 이내에 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in과 within 의미가 다르다는 거 구별하시고요.
다음 from과 since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rom은요, 뭐뭐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시작된 기점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the store is open from 9시부터 문을 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뭐뭐로부터. 그래서 완료형과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 구별하시고요. 왜냐하면 since와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since는요, 뭐뭐 이래로라는 뜻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동작이나 상태의 계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완료에서 많이 봤었죠. 그래서 he has been abroad. 그는 그 해외에 있었다. since 1990. 1990년 이후로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from과 since 구별하시고요. 자, 그럼 다음 문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before가 after. 저희가 많이 아는 거죠. before는요, 뭐 전에라는 의미를 가고 after는 뭐 후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before noon 그러면 정오 전에, 그러면 after dinner 그러면 저녁 후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 for가 during입니다. 자, 보시면 for는요,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때는 숫자가 포함된 기간에 많이 쓰세요.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we're going to stay here. 우린 여기 머무를 것이다. for 2 days. 이틀 동안이라고 의미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during. 마찬가지로 동안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좀 for에 비해서 약간 특정한 기간. 그러니까 during the winter 혹은 또 during vacation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during을 쓴다는 겁니다. 특정한 시간을 나타낼 때는 during을 씁니다. 그래서 they were always at home during the winter. 그들은 겨울 내내 집에 머물렀다라는 의미가 되세요. 그래서 during과 for 구별하셔야 됩니다. 요거 구별하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세요. for는요, 숫자가 포함된 기간 아니면 일반적인 기간에 쓰고요. during은 약간 특정한 시간을 나타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till과 while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별하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세요. 보시면 till, 뭐뭐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보시면은 I'm going to stay here. 난 여기 머무를 거야. till Monday.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쭉 해서 월요일까지 머문다는 겁니다. 계속을 나타낸 것이에요. till은 이렇게 쓰이고요. by는 뭐뭐까지는. 그러니까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you have to finish it by 6. 너 어쨌든 간에 6시까지는 이걸 마쳐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까지는 한국말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그죠? till은 언제까지 쭉 계속을 나타내고 by는 완료되는 그 시점을 얘기한다는 거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오세요. 시험 문제. 자, 그럼 네 번째 보도록 할까요? 장소 전치사 at on입니다. at on이 앞에서 저희가 시간 전치사로도 봤었죠? 장소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at은요, 뭐뭐에라는 뜻으로 비교적 좁은 장소나 지점을 나타냅니다. 아까도 저희가 특정한 시각을 나타낼 때 at 쓴다 그랬죠? at도 마찬가지고 비교적 좁은 장소. 그래서 비교해서 보면 이는요, 아까는 좀 긴 시간이라 그랬죠? 비교적 긴 시간. 이는 좀 비교적 넓은 장소. 구별되시죠? 그래서 at은요, I was educated at Harvard. 나 하버드에서 교육받았어. 그는 하버드에서 교육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at the hotel, 뭐 at work, at school, at home 이렇게 우리가 많은 보는 표현들 이렇게 at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런 at 같은 경우나 in 같은 경우에요, 상대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나중에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at은 비교적 좁은 장소, in은 비교적 넓은 장소라는 걸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on을 보도록 할까요? on은 뭐뭐 위에라고 해서 표면에 접촉된 상태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I saw a small boat. 나는 작은 보트를 보았다. on the river. 그 강 위에 있는 보트를 보았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on은 뭐뭐 위에라고 해서 접촉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표현 on the hill. 그 언덕 위에, on the wall. 벽 위에, on the ground. 그 뭐죠? 운동장 위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on 있고요. 자, in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교적 넓은 장소. 그래서 in Korea 쓸 수 있고요. in Seoul, in the world 이런 식으로 나라, 도시같이 비교적 넓은 장소나 지역에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소 전체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 위를 나타내는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on이 있고요. over이 있고요. above가 있습니다. 어떠냐면요. 자, 교재 101쪽 보시면은요. 핵심 노트에 그림 그려져 있죠? 이것만 기억하셔도 다 아신다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on은 맨 바닥에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over 위에 있고요. 그 위에가 above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my cell phone is on the desk. 내 핸드폰이 데스크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re is a long bridge over the river. 강 표면에서 떨어진 그 위에 다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the moon has risen above the hill. 그 언덕 위에, 그 언덕 저 위에서 그 달이 떠오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on, over, above 그 순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반대로 비교해서 아래를 나타내는 걸 볼까요? beneath, under, below가 있습니다. beneath는요, 바닥에 붙어있는 상태.
바닥에 아래라는 뜻으로 표면이 접촉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under는요, 표면에서 떨어진 그 아래. 그 밑이 below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림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I found a stamp beneath the book. 나는 책 바로 밑에서 그 우표를 발견했다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he hid himself under the chair. 그는 그 의자 밑에 몸을 숨겼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below는요. 자, 그들은 live on the floor below us. 우리 밑에, 우리 아래쪽에, 저 밑에 아래층에 산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beneath, under, below 구별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앞뒤를 보도록 할게요. 앞은요, in front of를 나타내고요. 뒤는요, behind를 씁니다. 앞은 in front of, 뒤는 behind. 구별하시면 되겠죠? There are a large crowd in front of the church. 있다, 큰 무리가, 큰 군중이 있다. 어디에? church 앞에 라는 표현이 되고요. behind. The cat is hiding behind the tree. 그 고양이가 나무 뒤에 숨고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behind는 뒤에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위, 아래, 앞, 뒤 봤고요. 그 다음 뭘 봐야 되죠? 옆을 봐야겠죠? 옆을 나타내는 by, beside, next to입니다. 자, 의미는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보면은요, by는 곁에, 옆에라는 뜻으로 근접한 위치세요. 근접하게. 그래서 the old house is by the seaside. 그 오래된 집이 해변가에 있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beside는 분명하게 바로 딱 옆에. 분명한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he came to me. 그는 나에게 와서 and sat beside me. 내 바로 옆에 앉았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next to는 옆에 위치하는, 그러니까 순서상 다음 순서에 해당하는 옆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Tom take a seat. 탐이 자리를 차지했어요. 앉았어요. next to, 내 바로 옆에. 그러니까는 탐 옆에 나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순서상을 의미할 때 next to를 쓴다는 거죠. 이렇게 by와 beside, next to 구별하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 사이를 나타내는 between과 among 보도록 하겠습니다. between과 among 둘 다 뭐뭐 사이라는 뜻을 가지거든요. 하지만 between은 둘 사이, among은 셋 이상에서의 사이라는 거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구별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between과 among도 알아봤고요. 그럼 다음 방향 전치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을 나타내거든요. 자, 첫 번째 그룹 into와 out of입니다. into는 밖에서 안으로요. in, 안으로 뜻이 있잖아요. 그죠? into, 안으로라는 뜻이고요. out of는 여기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all the children, 모든 아이들이 ran into the room,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 다음에 ran out of the room, 방 밖으로 뛰어나왔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into와 out of 구별되시죠? 자, 그럼 up과 down입니다.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up and down에서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up은 위고요, down은 아래입니다. 이렇게 운동 방향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from to for입니다. from은요, 아까 시간을 나타낼 수도 뭐뭐에서부터라는 의미를 가졌었죠. 이번에 방향을 나타낼 때도 뭐뭐에서부터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from the sky, 하늘로부터 그것이 떨어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자, to는요, 뭐뭐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뭐뭐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I went from London, 아까 from 뭐라 그랬어요? 런던으로부터 to Korea, 한국으로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from, to는 한 묶음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from과 to 봤고요. for은요, 뭐뭐를 향하여 라고 해서 목적지를 나타낸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m leaving for New York tomorrow. 나는 내일 뉴욕으로 떠날 거야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from, to, for 라는 의미 구별하시고요. 자, 그럼 네 번째 along, across, through입니다. 자, along은요, 무엇을 따라서 라는 의미로 한쪽 곳에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쭉 움직이는 거. 그래서 볼 때 she often rides a horse. 그녀는 그 말을 종종 타요. along the river. 강을 따라서 한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along the river. 강을 따라서. 자, 그 across는요, 횡단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강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가로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across the river. I can swim across the river. 나는 강을 가로질러서 수영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through는요, 관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bus runs through the village. 그 버스는 마을을 통해서 그러니까 운행이 된다는 표현이죠. 이해되시죠? along, across, 그다음에 through 또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전치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따로 외우지 마시고 이것과 이것 사이에 비교를 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기타 전치사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with가 있고요, by가 있고요, in이 있고요, about이 있고, like가 있고, as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with는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로 동반의 의미를 나타내요. 자, 이거는 저희 많이 알고 계시죠? 나랑 함께해서 with me, would you go with me? 나랑 같이 가겠어요?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동반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구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he usually writes, 그는 종종 쓴다, 편지를 쓴다 with a pencil,
연필을 가지고 연필로 편지를 쓴다라고 해서 with a pencil 도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with가 도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by입니다. by는 저희가 앞에서 많이 봤던 거네요.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by. 그래서 by bus 많이 봤었죠? 버스를 타고 I go to school 학교에 간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전달의 수단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전달의 수단. 그래서 I contact him 나는 그에게 연락한다 by email 이메일로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동태 문장에서 본 by 뭐뭐에 의해라는 의미 있었죠? 그것이 또 쓰일 수 있는 겁니다. It was broken by him. 그것이 부러졌다 by him. 그에 의해서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는요. 뭐뭐으로의 수단과 방법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in English. 영어로 Would you speak in English? 영어로 말할 수 있니? 라는 표현이죠. 영어 할 줄 아니?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in English를 수단과 방법에 쓸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in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시겠네요. 자, in English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잊고 있는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he is my mother. 그녀는 우리 엄마이다. Who is in black? 블랙을 입은 저 여자는 우리 엄마였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in black, 까만색 안에 이게 아니라요. 그 까만 옷을 입은이라고 해서 착용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about입니다. about은 뭐뭇에 관하여 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I'm looking for a book. 나는 책을 찾고 있어요. 무엇에 관한? about gardening. gardening에 관한 책을 찾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 대략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수사랑 같이 쓰여서요. 대략 몇 cm이다 이렇게 쓸 때 about을 쓰는 겁니다. 예문에서는 she's about my height 라고 쓰였네요. 그녀는 대략 내 키 정도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like 보도록 할게요. like는 뭐뭐와 같은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동사에서 우리가 좋아하다는 의미 이외에 이렇게 전치사라도 사용 가능하세요. 그래서 like 뭐뭐와 같은 as랑 비슷한데 like는 비슷한 걸 나타내는 거예요. as는 똑같은 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하시고요. 자, 그래서 뭐뭐와 같은. 그래서 she likes a subject. 그녀는 과목을 좋아한다. like music. 음악 같은 과목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비슷한 걸 나타내는 거죠. 자, 그다음 뭐뭐처럼이라는 의미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he seems like a player. 그녀는 선수처럼 수영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like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라는 의미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마지막 as입니다. as는요 뭐뭐로서라는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I did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했다. as a leader. 리더로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뭐와 같은 이때는 동격을 나타낸다고 했죠. 또 동일성. 그래서 주로 such as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some flowers as a rose. 그 로즈 같은 어떤 플라워들은 require care. 많은 케어를 필요로 한다.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with, by, and, about, like, as와 같은 기타 전치사까지 다 알아봤고요. 자, 이제 다음에는 제8단원 전치사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전치사가 들어간 여러 가지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수거처럼 외워두시라고 정리를 해놓은 거세요. 그래서 보시면서 그냥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et rid of, 제거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apply for, 무엇에 지원하다. break down, 고장나다. carry out, 수행하다. look after, take care of, 무엇을 돌보다. look for, search for, 무엇을 찾다. participate in, 무엇에 참가하다. consist of, be composed of, 무엇을 구성되어 있다. take place, 발생하다. agree with, agree to, 무엇에 동의하다. be useful for, 무엇에 유용하다. be different from, 뭐뭐와 다르다. be good at, 무엇에 능하다. 이상 지금 몇 가지입니까? 13가지 정도 됐죠? 이것들 외워두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